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식목일 나무를 심어서 우리 지구를 푸르게 만드는 그런 날인데 시장이 좀 나무처럼 푸르게 됐어야 하는데 붉게 문드렸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나무 초록불이 될 만한 뭔가를 시장에 좀 던져줘야 되는데 밤사이에는 뭐 올해 그 금리 인하가 거의 뭐 없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치닫을 정도로 그 여는 총재 뭐 관련한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 시장을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뭐 2번, 3번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 점도표는 그러면 왜 찍은 건지. 물론 이제 그 점도표 가운데 올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위원들도 있었겠지만 좀 씁쓸한 그런 시장 상황이 연출됐고요. 장중에 또 하락 전환해서 좀 미끄러졌기 때문에 장중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과연 매크로 관련한 변수들은 지금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고 가는 것인지 다양한 이야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국제 정세도 뒤숭숭하고 시장이 뭔가 자꾸 하락의 빌미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무겁고요. 시장도 굉장히 지금 무거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글로벌 뉴스레터는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역시나 금요일 이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전쟁이 새롭게 났다라기보다는 전쟁이 새로운 건 아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닉네임이 참 인상적이네요. 알보칠. 시장이 약간 이렇게 힘이 없을 때 알보칠 같은 팍 하면 이렇게 팍 끼어날 텐데 그런 뭔가 센 그러나 부정적이지 않은 것들은 뭐가 없는지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보칠이 필요해요. 예. 지금 뭐 사실 전쟁 난 거죠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네네. 구본식님께서 전쟁 이슈 있던데 이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 뭐 새로운 공격이 좀 있었나요? 예,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하긴 네. 했는데요. 지금 뭐 당장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전쟁이 뭐 진행 중이긴 한데 네. 이게 좀 확전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저 뉴스로 좀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같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월가 뉴스레터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폭락을 일으킨 주범이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이에요? 이분께서 누구예요? 닐 카시카리. 눈빛부터 닐리 카시카리처럼 생기셨네요. 예, 제가 뭐 사실 제가 예전에 글로벌 라이브 할 때 장혜성 지점장님하고 비슷해서 제가 한번 놀렸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장혜성 지점장님은 선함이 있죠. 예, 그래. 근데 오늘부로는 제가 이제 놀리지 마세요. 장혜성 지점장님하고 네. 이제 비교하지 떼는 걸로. 않는 걸로. 예, 오늘은 정말 폭락을 좀 일으킨 어떤 주범으로서 있기 이름부터 때문에. 좀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카시카리. 예. 칠해요. 예전에 이제 블러드 형님이 계셨잖아요. 그 피를 부르는. 예. 네. 그 형님의 과외를 또 개인 과외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자, 그래서 오늘 왼쪽에 제가 사실 좀 의미 있는 사진들 3장을 좀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제 왼쪽에는 이제 논판 페이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일 비농업 고용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지금 시장에 약간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굿뉴스 이즈 밴뉴스의 그런 흐름이 내일의 고용 지표까지도 영향을 줄 것인가가 지금 또 외신의 어떤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사진 자체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전쟁이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게 시장의 압박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닐 카시카리의 발언에 있어서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사실 폭락에 일으킨 주범은 약간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한번 또 데이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걸 다 콜라보하네요. 예. 악재 콜라보는 원치 않는데. 그러니까요. 자,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뒤흔든 주범이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금요일 고용지표에 쏠린 눈입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중위값으로 나온 이 자료를 보게 되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급망 이슈가 다시 불거지나라는 이야기로 제가 뉴스를 좀 준비했는데요. 여러 가지 홍해 관련된 소티 반군의 공격 때문에 또 홍해 관련해서 공급망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볼티모어 교량이 또
붕괴가 되면서 또 궁금한 이슈가 있었는데 또 이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애플카를 접고 이것에 지금 다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024년 로봇 트렌드에 대해서 탑5 어떤 트렌드가 지금 2024년 로봇 시장을 이끌 것인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트렌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금융 지표 관련해서 금리와 유가 볼 텐데 유가 많이 올랐어요. 유가가 이게 지금 가파르기가 기울기가요. 9 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뭐 10년 국채 금리는 네. 아직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약간의 변동성은 주지만 국채 금리는 뭐 그렇게 큰 또 변동성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지금 문제입니다. 유가가 지금 기울기 자체가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86달러, 86.57달러를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좀 변동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이유는 당연히 지정학적 긴장감의 고조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유가에 대한 유가 가격이 좀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대표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이게 지금 탔어요. 얼만큼 빠졌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호재 뉴스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 또는 악재 기업 뭐 여러 할 것 없이 동반적으로 그냥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정말 무슨 자이로드롭 빠지듯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네.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다우 지수도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 나스닥, S&P 500, 러셀 2000 전부 다 1%대 넘는 그러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장 시작을 하고 나서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와 오늘 되게 강하다. 오늘 괜찮네. 이렇게 하고 제가 잠을 잤어요. 잠을 잤다가 일어나니까. 안 되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지 말았어야 됐는데. 팀장님이 고쳐 서서 예. 기다리고 있었어야죠. 주범이 접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아까 전 콜라보에 거기 박종훈 팀장님 예. 같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러한 이제 하락을 좀 보여줬다라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있었고요. 네. 섹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메타가 최근에 정말 좀 강합니다. 이제 뭐 안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좀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 또 좀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서 2%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인도에 공장 짓는다는 소식이 뭐 그런 뉴스도 있고 한데 사실 많은 호재가 있었던 기업들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 카시카리의 발언 또는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악재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전부 빨간색으로 물들어 버렸는데요. 테슬라는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GE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분사했던 기업이 이제 분사되면서 이러한 여러 호재성 기사 때문에 조금은 좀 버텨줬던 흐름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정말 크게 빠졌었죠. 엔비디아가 특히나 이제 크게 또 큰 폭의 하락을 또 보여주게 되면서 고점 대비해서 또 4% 넘는 하락폭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다. 특히나 또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또 반응을 했다. AMD가 또 7%나 빠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밤사이에 전쟁이라는 또 키워드가 다시금 떠올랐는데 사실 계속해서 뭐 전쟁은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더 뭔가 일촉즉발의 현상이 나타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정리하고 바로 뉴스로 이어지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오늘의 데이터부터 한번 좀 볼까요? 유가? 네,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시장 대 닐 카시카리 연설에 대한 타이밍이에요. 오늘 주가의 흐름이었습니다. 요게 저 위에 보시게 되면 이게 S&P 500의 흐름이었고요. 나스닥 흐름이었고요. 자, 요 밑에 보시게 되면 브렌트유에 대한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브렌트유가 이제 장 중에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의 뉴스가 뭐냐면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의 헤드라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갑자기 반등을 했고 그때 당시는 나스닥은 어느 정도 버티기 시작했어요. 사실 올라가다가. 근데 이제 닐 카시카리 총재가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요게 불을 지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유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스닥이 이제 점점점 하락 추세로 내려가다가 닐 카시카리 총재의 이 올해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옆으로 기게 된다면 우리가 왜 컷을 해야 되냐. 아마 올해에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크다라는 이야기가 불을 지핀 거죠. 그래서 유가가 갑자기 급등하게 되고 나스닥은 폭락하게 되는 완전히 이제 이러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게 어제의 시장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전쟁 이슈보다 닐 카시카리의 말 한마디가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쳤던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보다 더 무서운 분이네요. 예. 그 전쟁과 닐 카시카리의 이 연설의 콜라보레이션의 네. 그러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데이터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매크로적인 부분은 전쟁 이슈가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닐 카시카리의 이제 발언이 있었고 연설이 있었고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또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IB에서 예상치를 내놓은 그 수치의 중위값이 지금 21만 5천 건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2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갑자기 껑충 뛰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27만 5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위값 자체가 21만 5천 건이다 보니까 네. 2월보다는 그래도 뭐 고용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제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과거의 이제 중위값과 그리고 실질 발표값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한 번씩 이게 튀어 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 때는 무슨 일인 거죠? 예, 이때 이제 뭐 그때 고용 지표가 뭐 어느 정도 괜찮을 것이다 했는데 시장의 예상을 좀 뛰어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한 이제 발표치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분명 이때 당시에 나왔던 게 굿뉴스 이스 밴뉴스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위값을 지속적으로 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다. 네. 중간중간에. 그리고 이제 지난달이죠. 27만 5천 건을 또 기록하게 되면서 중위값을 또 뛰어 올랐는데 지금은 지금 21만 5천 건으로 또 중위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좀 그러니까 과거에 11월 달, 작년 12월 달 정도 되는 정도 수준으로 중위값에 비슷한 이런 흐름을 보일지 아니면 또 튀어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으나 네, 과거의 어떤 트렌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정도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이 기울기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고용시장이 과거에 비해선 2022년, 2023년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씩은 안정화를 찾아가는 게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는 최근에 중위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용시장 자체가 좀 더 쿨다운이 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우리가 금리 인하 시점을 논하기에는 이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네. 이 고용지표의 어떤 예상치, 또 예상값에 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미스했고 또는 비트했던 그런 수치 변화 추입니다. 그러니까 중위값을 얼만큼 튀어 올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정말 크게 튀어 올랐던 예상치를 정말 뛰어넘었던 그러한 어떤 고용시장의 지표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은 안정화를 찾아가는 게 아니겠냐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고용 열기가 식기를 바랄까요? 견조하게 유지되기를 바랄까요? 밤사이에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 네. 내용도 보면은 네. 그 견조했다. 견조했다. 그러니까 조금은 슬로해졌지만 견조했다는 건데 견조한 게 이제 경기가 여전히 뭐 고용이 버텨서 괜찮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고용이 버티면은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로 그렇죠. 해석을 하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기도 네. 애매하고 해서 맞습니다. 숫자가 과연 뭐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또 고용 깨지면은 또 경기 우려된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이. 근데 물론 지금 시장에서 과민 반응하는 부분은 단연 금리 인하 시점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왔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비슷하게 나왔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는데 정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반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고요. 여기에 금리 인하 시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정말 유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악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CIA에서요. 이란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48시간 내 이스라엘 공격을 할 것 같다라는 경고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IB에서 낸 자료가 아니라 네. CIA에서 이런 자료를 내니까 경고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좀 과민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새로운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경고해서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란군 사령관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 시리아 대사관에 있어서 거기서 공격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2명 사망을 했는데 이란은 보복을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란은 이스라엘 내부의 전략적 위치에 있는 기지에서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한 연합 공격을 시작할 계획이다라는 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CIA 고위 임원인 렐프 고프라는 이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이스라엘 공격은 무모하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란과 그 동맹국들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평가를 좀 했고요. 그리고 미 국방부 중동 정책 전문가 다나 스트롤이라는 분은 이번 공격은 상당한 확전이 예상이 되며 이미 불안정한 지역을 전면전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갑자기 튀어 올라게 되고 나스닥이 또 빠지게 되고 여기에 또 닐 카시카리의 발언이 또 한풀 더 얹어지면서 크게 또 하락을 했던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그 폭격의 배우가 이스라엘일 것이다로 아예 지목을 했고 강한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보니까 모든 전투 부대원의 휴가를 중단하고 각 부대에 서한을 보내서 예. 전쟁 준비해라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싫어하는 거는 뭐 항상 이제 중동 지역에 이런 불확실성이 노출돼 있기는 한데 이게 더 확대가 되면은 유가를 또 끌어올리게 되고 이 유가가 끌어올라가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 얘기를 미국에서 할 거고 예. 그러면 또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지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면은 또 높아져 있는 시장 꺾일 수 있는 예. 하락할 수 있는 빌미를 예. 완벽하게 또 제공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연출되는 상황이 네네. 벌어지고 있네요.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오늘에 있었던 이슈를 보고 나서 닐 카시카리의 발언보다 지금 이 이스라엘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악재에 사실은 더 많은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그런 발언 자체는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쵸.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에 따라서 다음 주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런 지정학적 악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장기적인 이 요인은 인플레이션에 절대적인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지금 IB에서는 사실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더 큰 무게 중심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데이터 오늘의 이슈는 네. 공급망 이슈까지도 이거 다 불확실성이 그렇죠. 너무 다 꺼지네요. 예,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네. 사실 주가가 또 올라가게 되니까 많은 약간의 이제 악재에 더 많이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수에즈 운하 다음에 또 파나마 운하에 대한 공급망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극심한 가뭄으로 파나마 운하의 일일 통행이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무리였군요. 예,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운하로 유입되는 가툰 인공호수, 그러니까 인공호수 가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공호수가 그 파나마 운하의 꼭대기에 있어요. 그 있는데 이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실 일일 횡단 횟수 24회에서 27회로 늘렸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이 인공지수의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게 이제 급격하게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에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과부하게 일어났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이제 컨테이너선이고요. 그다음에 벌크선이 이제 그 뒤로 이제 밀려나다 보니까 벌크선들의 악재가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컨테이너선도 이제는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배가 한 칸씩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둬뒀다가 수위를 높여서 배를 올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수위로 높여서 올리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건데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같은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좀 같이 쫙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칸막이도 사실 많은 이제 최대한 이 물의 어떤 유출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네.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가뭄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행에 제한이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까지 해서 공급망의 이슈가 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원리 때문에 공급망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생겼다. 이야기 해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급망 문제는 얼마 전에 그 교량 붕괴됐었던 볼티모어 쪽에서도 예. 또 아니 이렇게 살 지나간 것 같았는데 음. 아직 터진 것도 아니었네요. 공급망 문제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일부 어찌 보면 공급망 이슈긴 한데요. 네. 이쪽이 사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아주 좀 핵심적인 그쵸. 부분이다 보니까 주요한 거죠. 예, 이 부분도 지금 공급망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델라웨어 대학의 빈통첸 교수님이 여기에 또 어떤 글을 좀 쓰셨어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서 볼티모어 교량 붕괴 이후 공급망 문제가 곧 발생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지금 4월 3일자로 이렇게 내놨는데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무너진 교량을 재건설하는 데 있어서 4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고 일단 지금은 무너진 교량을 빨리 제거를 한 후에 선박 경로 변경이 급선무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업용 트럭 운송, 그러니까 교량이 무너졌으니까 그 위로 지나가는 상업용 트럭 운송 자체가 또 우회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춰질 수도 있다. 그리고 트럭 통행료, 터널 통행료를 줄이거나 빨리 없애서 혼잡도를 좀 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통행료 때문에 한쪽으로 또 쏠리다 보니까 그쪽에서 혼잡도가 또 일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이 교수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볼티모어라는 부분이 어디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좀 네. 있으셔가지고 이쪽 동쪽에 있는 이 뉴욕 밑에 있는 이 볼티모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워싱턴 DC로 내려가는 뭐 해저 터널도 이 근처에 있고 뭐 여러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빨간색 점을 조금 확대를 하게 되면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과거에 지금 빨간색 선으로 제가 그었던 이 부분이 무너진 교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됐던 분이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이 브릿지를 이제 이용해야 되는 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이 브릿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크게 이제 우회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기에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예, 그래서 교통 혼잡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공급망에 어떤 딜레이 현상이 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이 교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한번 주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에즈 운하 근처에 있는 홍해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이제 이슈가 지정학적 악재가 있다 보니까 지금의 그 초크 포인트가 있어요. 전 세계 유통망에 어떤 초크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이 부분, 수에즈 운하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홍해 이쪽에 대해서 지금 거의 지금 우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죠? 많은 선박들이. 그리고 파나마 이 운하가 만약에 또 초크 포인트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또 이제 공급망 이슈가 되겠다 보니까 지금 양쪽에서의 그런 초크 포인트 때문에 전 세계의 글로벌 유통망이 약간 앞으로 이제 공급망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 대만과 또 중국의 이 부분도 초크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의 갈등이 너무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인플레이션을 촉발했었던 많은 원인들 중에서 이 공급망 이슈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좀 이제는 조금씩 이제 뭐 더뎌지기는 했지만 낮아져지고 있는 공급망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그런 영향들이 좀 있게 될까 좀 네. 두려워지는데 이미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이슈, 비아디가 전기차 트럭을 출시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비아디가 전기차 트럭을 출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미 전기차까지 출시한 게 아니고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곧 출시한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위장막으로 나온 거예요. 이 왼쪽이 지금 위장막으로 이제 덮어 씌워져서 디자인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저게 위장막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위장막으로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모양을 보니까 약간 포드와 비슷한 느낌이 그러네요. 살짝 듭니다. 예, 드는데 픽업 트럭이고 미국에서 뭐 아주 미국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인 F150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F150의 모양과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전기차 트럭 출시로 포드와 테슬라와 또 한판 승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위장망으로 인해서 디자인은 확인이 좀 불가한데 포드의 레인저 그리고 F150 라이트닝 그리고 토요타의 힐룩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경쟁할 예정인데요. 가격 자체가 또 낮게 나왔습니다. 예, 거의 지금
지금 이제 중국 위안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69,800 위안부터 168만 위안까지. 168만 위안은 이 라인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뭐 엔진의 크기, 뭐 여러 가지 옵션에 따라서 크게 라인업이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달러 지금 $10,000 아래로. 69,800 진짜 맞아요? 네. 한국 돈으로 1,300만 원인데. 네. 지금 그렇게 내놓겠다라고 하는. 차가? 가장 낮은 라인업. 네. 오. 그러니까 너무 싸게 나오니까 지금. 아이고 뭐 바퀴 4개 달린 거 맞아요? 뭐 하나 가끔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배터리 예. 제대로 장착되고 왔으니까 이거 뭐 한 30km밖에 못 가는 거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가격대가 나오다 보니까 네. 물론 가장 저가형이겠죠. 저가형 라인업인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뭐 너희들이 지금 공급망에 대해서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가격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대가 나오고 있어요.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곧 중국을 방문을 하죠. 예. 이제 얼마 전에도 전기차 너무 공격적으로 막 그렇게 중국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볼멘 소리를 했잖아요. 예. 이번에 가서도 뭔가 이제 중국 현지에서 과연 얼만큼의 센 발언을 할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가격 보고는 이거 말이 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예.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이길 재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뭐 네. 쉬인도 사실은 보게 되면 전자기기가 막 1,500원 해버리니까 한국에서 10,000원 넘게 팔던 그 전자기기가 네. 거기선 1,500원, 막 800원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이게 손해보고 장사를 해서 다 모든 다른 나라의 그런 뭐 산업을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재량인 것 같은데 예. 모르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전기차 첫 트럭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는 BYD 과연 또 네. 다른 관련한 영역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보겠고요. 네. 애플이 로봇으로 갑니다. AI를 뛰어넘어서 로봇은 로봇의 AI도 있어야 되는 건데. 뭐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생성형 AI가 분명 접목이 될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는데 애플이 이제 개인용 가정용 로봇을 연구 중이다라는 제가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4월 3일자 뉴스인데요. 표정이 많이 좋으시네요. 예, 블룸버그에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애플카 포기 이후에 개인용 가정용 로봇 개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애플의 엔지니어 팀이요, 집 주변에서 주인을 따라갈 수 있는 로봇과 그런 디스플레이 화면 조정을 위한 테이블탑 장치를 조사했다라는 게 이제 블룸버그발 뉴스로 좀 나왔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아직은 초기 연구 개발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AI가 나오게 되면서 이 AI와 같이 연결되는 그 고리들이 이제 점점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겼던 부분이 당연히 이제 AI가 나오니까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것이고 네.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그 전력의 에너지 혁신이 좀 필요하고 결국에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부족한 게 전기다라는 이런 어떤 라인업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AI가 나오게 되면은 그 외에 하드웨어는 또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라는 표현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어느 방향으로 하드웨어로 넘어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PC로 넘어가겠지만은 그 중에 또 하나가 로봇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이제 어떤 라인업이 또 형성이 되고 네. 또 AI에서 또 그 신약 개발, AI 신약 개발로 또 라인업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이 AI가 어떻게 또 펴져 나가는지도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향후 이 중국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앞으로 이 로봇,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과거 컴퓨터, PC와 스마트폰, 그리고 앞으로 인간의 생활을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는 로봇일 것이다. 네. 그래서 2025년까지 중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에 YMG 뉴스레터를 치시면 네.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요 뒤에 있는 부분은 자료로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2024년 탑5 로봇 트렌드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뒤에 여러 가지 잠깐 보여드리면 뭐 Artificial Intelligent Machine Learning 그리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되는 코봇 그리고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그리고 디지털 트윈 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대장주들, 기업들을 제가 뒤에 한 7가지 정도 제가 쫙 써놨었기 때문에 네. 예,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셔도 좋고요. 또 다음 주에도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 알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네. 한번 예. 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